안녕하세요. 매주 5분만 투자하셔도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업 경영 친구 한국경영컨설팅 김주영 본부장입니다. 이번 주에는 고용 관련 세액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고용 관련 세액공제는 네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고용정대 세액공제인데 고용정대 세액공제는 고용이 증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입니다. 여기에는 고용정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두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경력 단절 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세 번째는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네 번째는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입니다. 오늘은 특히 고용정대 세액공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세 가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는 2023년 세법 개정에 의해 내용이 일부 변화가 있는데 이 부분도 다음 시간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시행되었고 고용 증가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고용정대 세액공제는 2018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그 이전은 고용과 투자가 병행되었을 경우 그리고 청년 고용 시에만 세액공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는 단순히 고용정대만 있어도 세액공제가 됩니다. 5년 사이에 상시 근로자 1명만 증가하더라도 3년에 걸쳐서 최소 2천만 원 이상 세금이 공제가 되는데 단기 순이익을 2천만 원 남기려면 보통 매출액을 4억에서 6억 원 해야 가능합니다. 그런 큰 금액인데 매출액에 신경 쓰는 것에 비해 정부 지원금 세액 공제는 너무 무관심하셔서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표님들을 뵈면 세금 관련은 우리 기장세무사가 다 알아서 해준다고 믿고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세금 공제 부분도 대표님들께서 직접 챙기지 않으시면 세무사님들이 하나하나 다 챙겨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고용증가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상시 근로자 수가 전년도 연평균보다 증가한 경우를 말하는데 연평균은 매월 말, 즉 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것입니다. 고용정대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상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로 보시면 되는데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 그리고 월 60시간 미만 임원이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혹은 최대 주주의 직계존비속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리고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가 없고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을 납부 안 한 자들은 제외가 됩니다. 특히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정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법 조항에 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에서 위에서 말한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국인이라는 것은 한국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가 않는다면 상시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건강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도 인정이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네, 수도권과 지방이 금액 차이가 있는데 일단 수도권 외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용정대 세액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인당 770만 원씩 3년간 총 2,31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여기서 29세 이하의 청년이거나 또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1,300만 원씩 3년간 3,900만 원이란 큰 금액의 세금이 공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과 고령자의 세금 공제는 2020년까지는 1,200만 원 공제가 되었었는데 2021년부터 1,30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사후관리가 2년이 있는데 2년 안에 인원이 감소가 되면 그만큼 환수됩니다. 2020년의 인원 감소는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법으로 환수가 없이 세액공제가 유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보면 최저한세 규정이 있어서 세액공제 받을 금액보다
법인세, 소득세가 더 작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도 10년간 이월이 가능하기에, 즉 앞으로 10년간 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가 있는데 고용이 증가되면 당연히 사대보험료가 증가합니다. 업종에 따라서 사회보험료 증가분의 50에서 75%를 2년간 공제를 해주고, 특히 청년이나 경력 단절 여성은 100% 공제를 해줍니다. 또 이 제도의 장점은 사후관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2020년 증가분부터는 사후관리가 2년 생겼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관련해서 특히 주의할 부분이 있을까요? 다음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세액공제는 5년 전까지 경정청구, 즉 소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2017년 대비 2018년에 근로자 증가가 있었던 기업은 소멸시효 5년이 다 되어가므로 빠른 시일 내에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이 제도가 처음 나온 2018년, 2019년에는 놓친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하실 부분은 근로자 수에서 외국인을 빠뜨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들도 대부분 증가의 대상이 되므로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용정대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일자리 창출 기업이라고 해서 한국은행 우대금리 약 0.8% 적용해서 은행 대출금리 할인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 대출팀에서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할인이 된 건지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고용 증가 시에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면 고용정대 세액공제는 조건에 해당되면서도 놓친 기업이 한 40% 정도 되고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놓친 기업이 거의 한 80%가량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근로자 수가 조금이라도 증가된 것 같으면 공제 받았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고용 증가가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많이 놓치고 있는 근로자와 관련된 다른 세액 공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무능한 사람은 힘든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유능한 사람은 힘든 일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성공이 없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힘든 일도 많이 있더라도 잘 극복하시고 또 성공하는 한 주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